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부분 중에 이제 오늘 저는 요번에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지털 보처를 구성하는 디지털 이퀴먼트, 머티리얼,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 중에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이퀴먼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치과의 장비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프레션 뜨는 겁니다. 이건 이제 클리니컬한 어떤 작업이 되겠죠. 임프레션을 뜨는 것을 대체하는 게 결국은 스캐너입니다. 저게 결국은 클리니컬 하드웨어가 되겠죠. 임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랩 워크 보여드렸죠. 막 여러 가지 많은 뭐 다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환하는 그 과정까지 복잡했던 거. 이 랩 워크를 대신해 주는 게 뭐였었습니까? 랩 소프트웨어였었죠. 소프트웨어 하나 가지고 결국은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밀링이나 혹은 프린팅하기 전 단계까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소환하는 그 과정까지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환된 거를 캐스팅하는 과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으로 했던 일이죠. 저런 랩 워크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네, 3D 프린팅이나 혹은 밀링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보철물을 손에 쥐우려면 어떤 장비를 통해서 그게 이제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두 과정은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와 또 상대적으로 그 클리니컬 워크는 또 어떤 걸로 바뀌었을까요? 클리니컬 소프트웨어죠. 근데 이런 류의 특히나 교정용 진단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이용되어 왔었습니다.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5년 전서부터 저희한테 특히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5년 전서부터 저 왼쪽은 저 박창주 교수님께서 트레이싱을 한 화면인데요. 저런 것들이 지금은 아마 박창주 교수님도 지금은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아마 플래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좀 나눠볼 수가 있었죠. 클리니컬 워크와 클리니컬 소프트웨어, 뭐 랩 워크와 랩 소프트웨어 이렇게 뭔가 바뀌어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디지털 보철의 4대 요소로 다음에 네 가지를 꼽습니다. 제가 여러 강연에서나 혹은 뭐 여러 방송에서 제가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스캐너, 두 번째는 3D 프린터,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네 번째는 밀링기. 요 네 개가 치과 보철의 사실은 시작과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학이 발전하고 뭐 또 치의학이 발전하면 좀 더 다른 장비가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는 뭔가가 좀 더 개발된다 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다분히 재료에 관련된 부분이지 그 기계적인 부분은 사실 거의 끝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네 개만 저희가 잘 알고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디지털 보철을 아주 즐겁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캐너. 스캐너는 지금 현재 매우 가격이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스캐너를 처음 산 게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제가 스캐너를 샀는데요. 그 같은 성능의 스캐너를 지금 구입한다면 약 5분의 1 정도의 가격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시중에서 거의 1,500만 원 부근, 그보다 좀 더 고사양이거나 아니면 좀 더 활용도가 조금 다른 부분을 고르신다면 좀 더 비싼 거.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활용도가 좀 낮거나 혹은 뭐 정확도 정밀도가 조금 덜해도 되는 것을 고르신다면 이제 그보다 좀 저렴한 그런 거를 구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대충 한 1,500만 원대면은 스캐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유지 관리가 쉽다는 겁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요. 얘는 일단 구입해서 그 전기 꽂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열고 하는 거 이외에 팁 소독하는 거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칼리브레이션 하라고 나오거든요. 칼리브레이션은 결국 0점 조정이니까 그것도 결국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관리할 게 없습니다. 뭐 내부에서 뭐 우리가 뭘 만져줄 것도 없고
만져도 안 되고요. 뭐 그래서 사용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걸 스캐너는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위생사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관리할 게 없으면 더 잘 쓰겠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디지털 프로세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스캔부터 시작해야 뭐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하니까요. 그래서 스캐너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주 그 예쁜 위생사의 그 일러스트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왜 넣냐면요. 아주 멀지 않은 과거까지는 이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까지 허용이 되는가, 이게 이제 어쨌든 임프레션인데 이게 무슨 대합치나 뭐 이런 임프레션이 아니라 결국은 파이널 임프레션에 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거 위생사가 써도 되나, 뭐 치과의사가 꼭 써야 되는 건가, 이런 등등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그 치과위생사협회에서 복지부에 이제 질의를 했고 거기서 복지부 답변으로 치과의생사의 업무 범위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게 그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위생 선생님들과 이제 스캐너를 잘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꼽은 게 이제 3D 프린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장비에 비해서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략 한 1,000만 원 이하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무엇과 상대적으로? 밀링기와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밀링기에 비해서 3D 프린터가 얼핏 보면 좀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관리해야 될 게 그저 그냥 수조를 좀 깨끗하게 잘 유지하는 거, 레진 좀 잘 흔들어 주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장 날 일도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안하다. 그래서 좀 전에 일러스트처럼 치과의사나 위생사가 편안하게 원내에서 그냥 잘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뭐 각종 뭐 템퍼러리, 뭐 모델, 뭐 서지컬 가이드, 스프린트, 뭐 교정, 투명 교정용 모델, 뭐 기타 등등, 뭐 아까 앞전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그 퍼머넌트 덴처까지도 결국 3D 프린터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이유는 다양한 레진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프린터는 한 종류입니다. 하나의 프린터를 가지고 각각 다른 그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저런 각각 다른 레진을 썼을 때 각각 다른 결과물을 얻는 거죠. 서지컬 가이드 레진을 쓰면 서지컬 가이드 가이드를 왁스 패턴을 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캐스팅할 수 있는 어떤 패턴 레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성비의 끝판왕. 약간 저렴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썼는데요. 저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오스템에서 약 3년 전에 그 O2라는 프린터를 내놨을 때만 해도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좀 고민되죠. 2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사서 내가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 있는데 작년에 나온 저 원젯 DLP라고 하는 그 프린터인데요. 저거는 990만 원 정도 합니다. 저 옆에 있는 그 후경화기 등등 부속 장비를 포함해서 그 정도 값이면은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건 또 지난 6월 달에 그 시덱스 때부터 출시한 건데 이건 이제 LCD 타입의 그 오스템 원젯 프린터인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3D 프린터와 저런 그 후경화기까지 다 제공이 되면 그 정도 값이면은 그래도 사서 이렇게 억울하진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매우 어포더블한 그런 가격대, 가격비 좋다, 가격비 끝판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CAD라는 게 하나가 생깁니다. 이 디자인.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아까 3D 프린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저런 다양한 것들이 그냥 뭐 스캔한 다음에 3D 프린터에다가 걸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네, 안타깝게도 그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GIF나 DOC나 뭐 MP3나 이런 파일들이 뭐 저희가 뭐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예를 들면 DOC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드라고 하는 그 워드 프로세서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걔를 가지고 뭐 만들고
또 아래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HWP라는 그 파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뭐 PDF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아도브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PPT, 그 프레젠테이션도 이 PPT 파일인데요. 결국 이것도 파워포인트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스캔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STL, 아까 그 DOC나 뭐 PDF처럼 이 3D 파일의 포맷은 대부분,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STL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L 파일이 필요하죠. STL은 스테레오 리소그래프이라는 그 단어의 그 에크로님입니다. 좀 축약어로 만들어진 것이고 STL 파일이라고 선생님이 나중에 보시면 어디서든지 STL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거는 3차원 입체 파일이구나. 뭔가 내가 출력을 할 수 있고 출력을 하면 어떤 입체적인 형상을 가지는 어떤 모형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DOC가 워드, PDF가 아도브를 만들었듯이 그러면 STL이라는 거는 뭘 가지고 만드냐.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죠. 이걸 가지고 STL을 만들 수 있는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예,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의 그 가치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그렇고요. 참 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의 가격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뭐 77인치짜리 TV가 뭐 1,000만 원 하면 그거는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프트웨어가 1,000만 원을 하면 이거 왠지 뭔가 조금 약간 아까운 느낌도 들고 그런데 실제로 그 개발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와 그 시간을 생각하면 뭐 그 정도 값이 나가야 마땅합니다만 아무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건 지금 오스템에서 팔고 있는 그 3쉐입사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예, 얼핏 보셔도 뭐 600만 원, 800만 원, 뭐 또 600만 원, 무슨 1,450만 원. 이게 무슨 몇백만 원대가 이렇게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이거 900만 원, 500만 원. 네.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뭐 가치가 있으니까 비싸겠죠. 근데 이게 비싸게만 하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이게 러닝 커브라고 해서 배우는 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물론 선생님들 그 우리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한번 이게 좀 탄력이 붙으면 그 다음 단계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첫 계단을 잘 밟으면 다음 계단 올라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연하게 이 많은 뭐 앞전에서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것만 제가 이렇게 몇 개 찝어서 저렇지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백만 원씩 하고 저런 것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럼 내가 저거 다 산다고 그럴 순 없죠.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더 저거보다 더 저렴하거나 혹은 무료 프리 버전의 소프트웨어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 보시면서 내 필요성이 내 환자한테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저 가격을 능가한다라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씩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저 임플란트 스튜디오.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덴탈 시스템은 직접 뭔가 그 만드시는 분들, 뭐 크라운 브릿지가 됐던 뭐 혹은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 혹은 뭐 커스텀 어바트먼트가 됐던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목적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를 고르실 때는 내가 그거를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내가 이게 정말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거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다른 장비들은 이게 사면 낡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밸류가 떨어지게 되겠죠. 신제품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는 버전을 계속 선생님들이 업데이트를 계속 하셨다면 나중에 중고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그 선생님들이 필요 없으시거나 뭐 이제 그 파트에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셔서 이거를 처분할 경우에 다른 장비들은 처분하려면 뭐 반값, 뭐 3분의 1, 뭐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만큼은 거의 그냥 그 가격 거의 그대로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 새 걸 사나 아니면 이 중고를 사나 뭐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버전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고를 조금 싸게 팔면 당연히 사가겠죠. 그런 면에서는
혹시라도 샀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 좀 처분하는 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뭐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왜 사야 되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을 시작하실 때 소프트웨어도 내가 이거 디자인도 해야 되고 내가 병원 끝나면 남아가지고 혼자 크라운 디자인해야 되고 브릿지 디자인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 대부분의 일들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쭉쭉쭉 띄워드리는 저 포스터는 기공사 선생님들의 웹사이트에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그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요. 왜냐하면 기공사 선생님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먼저 디지털을 사용했거든요. 저희는 임상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저희가 디지털에 관심을 가졌던 건데 이게 지르코니아가 이제 임상에 사용되기 시작한 게 한 2002년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이죠. 지르코니아는 캐드캠 이외의 방법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가 나왔을 그 시점서부터 기공사 선생님들은 이 분야에 디지털에 굉장히 많이 매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뭐 크라운을 어떻게 디자인하지, 뭐 브릿지를 어떻게 디자인하지 이런 거는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보편적으로 하고 계신 일들이고 실제로 이 부분이 이미 그 치기공과에서는 교육과정 중에도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삼스럽게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신기하고 새롭고 또 부담감이 좀 드는 거지만 이거에 전문적으로 이미 한 20년 전부터 하신 분들과 같이 협업하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사느니 그걸 잘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예를 들면 스캔 떠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디자인을 해서 저희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스캔 떠서 보낸 걸 거기서 만들어서 보내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등등의 협업 제가 끝자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적으로 주로 사용해야 되는 거는 이런 클리니컬 소프트웨어지 랩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원가이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원가이드를 저희 병원에서 물론 뭐 저는 제가 직접은 아니고 저희 위생사가 만들어주죠. 원내에서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3D 프린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스캐너만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아직 없다. 그리고 살까 말까 아직 고민이다 싶으실 때는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지금 이 원가이드에 주문하는 주문 페이지인데 저기서 그 디자인 파일만 받겠다. 가이드 디자인 파일만 받겠다는 것을 체크박스를 해서 이렇게 보내시면 지금 제가 체크박스에 있죠. 원가이드 디자인. 이렇게 하면 원가이드 디자인 센터에서 선생님 스캔을 받아가지고 스캔과 CT를 받아서 디자인을 하고 선생님과 컨펌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원가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파일만 보내줍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파일 받아가지고 선생님 원내에 있는 3D 프린터 아까 가성비 좋으니까 하나 사시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출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도 줄이죠. 왜냐하면 원가이드 센터에서 가이드까지 만들어서 펄리싱하고 선생님한테 배송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에 비해서 파일만 딱 받으면 1시간이면 가이드가 프린팅이 되는데 시간도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용도 저렇게 파일만 받으면 값이 훨씬 쌉니다. 오스템에서 입장에서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사용해 보시다가 이게 이제 늘어나. 뭐 한 달에 가이드 만드는 횟수가 점점 많아져.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때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보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러닝 커브를 굳이 산 다음에 겪지 마시고 미리 겪으시면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구입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링인데요. 이 밀링이 제가 말씀드린 그 4개의 장비 중에 가장 비쌉니다. 보통 3천만 원 이상이라서 상당히 비싸고 얘는 샀다가 반품이 안 됩니다. 뭐 어떤 것도 반품은 안 되겠지만 아까 소프트웨어는 제가 중고로 좀 좋은 값에 팔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D 프린터는 밀링기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까 3D 프린터에 비해서 밀링기가 좀 더 관리가 어렵습니다. 좀 손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난다는 뜻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파라미터를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벌을 간다든지 벌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할 때 조금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고 뭐 청소라든지 관리가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확실합니다. 얘는 뭐 세라믹을 밀링하든 지르코니아나 PMM을 밀링하든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딱 그 목적이 외에 그 목적이 목적이 아니다.
긴가민가하다 싶으실 때는 아직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까 3D 프린터는 굉장히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 난 원가이드만 해도 좋다 싶으면 살만한 거죠. 근데 다행히도 해보니까 뭐 템포러리 크라운도 브릿지도 만들 수 있고 스프린트도 만들 수 있고 내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링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목적이면 별로 사용할 게 없기 때문에 목적이 확실할 때 그때 구입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CAD 문제가 똑같습니다. 아까 3D 프린터처럼 CAD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근데 이 밀링기는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프린팅은 기껏해야 레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력되는 게 결국은 레진이기 때문에 뭐 레진이 레진이죠. 뭐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밀링은 재료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생님들의 목적에 따른 정확한 그 재료를 골라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오스템에서는 현재 4축과 5축 밀링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계 자체가 목적이 다릅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4축 밀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주로 세라믹 밀링하는 용도로 되어 있고 5축 밀링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일이 지리코니아와 PMM의 밀링이 주 목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는 재료 자체도 얘는 디스크를 밀링하고요. 얘는 이런 블락 형태를 밀링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과 사용처가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그게 또 밀링기를 하나 구입함에 있어서는 이 부속 장비, 어떤 밀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포셀린 퍼니스가 더 있어야 된다든지 혹은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르코니아를 센터링할 수 있는 퍼니스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류의 그 부속 장비가 또 필요하다는 거, 이것에 대한 것도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또 시간이 이렇게 한정된 관계로 이렇게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이퀴먼트고 다음 시간에는 그 머티리얼에 관련된 걸 가지고 선생님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